뜻만 encourage라는 뜻만 안다고 이거를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활용할 줄 알아야 말하는. 우리가 그동안 말이 단어 뜻은 아는데 말이 안 나와요. 이게 단어를 어떻게 활용할지 전혀 모르니까 말이 당연히 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사람 목적어가 붙어서 그 뒤에 투부정사가 오는 형태로 쓰는 동사들 4가지를 볼 거예요. 우선 tell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정보를 전달하는 거죠. 뭐 감정, 생각, 느낌 등을 전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조언하고 명령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뭔가를 이해하고 판단하고 구분하고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아마 몇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tell the difference, 차이점을 구분하다, tell the difference,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tell. tell 같은 경우는 거의 타동사로만 쓰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꼭 와야 하고, 특히 이 사이에 사람 목적어를 거의 항상 넣어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Tell me something, tell me that, tell me about, tell me, 이런 식으로요. 일단 기본적인 의미는 스크립트 확인해 주시고요. 누구한테 조언하고 명령하다 의미일 때, 이때는 특히 투부정사가 뒤에 많이 와요. 그래서 내가 내가 너 핸드폰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I told you not to touch my phone. I told you not to touch my phone. 발표를 하다 하면은 give a presentation 하면 됩니다. When I give a presentation, 나는 계속 나한테 말한다. I keep telling myself to focus on, 집중하라고, what I've prepared. 내가 준비한 거에 집중하라고. Not to care about people's reaction. 사람들의 반응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그리고 투부정사 말고 대절도 올 수가 있습니다. The doctor told me that I should eat less fat. 지방을 좀 줄여서 섭취하라고 조언을 했다, 의사가. 이땐 좀 어드바이스의 느낌이 있네요. 그리고 이제 뭔가를 이해하고 판단하고 뭐 구분하는 의미일 때는 뭔 말인지 알겠다 이렇게 할 때 I can see 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I can tell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I can tell. 뭔 말인지 이해돼. 그리고 뭐 가끔 말 돌려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진짜로 원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불편한 게 싫어가지고 그러는 척 하는 건지. It's often hard to tell. 이야기 구분하기 힘들다 이거죠. What he actually means. What he actually means. 그리고 뭐 as far as I can see, 내가 이해한 바로는, 내가 아는 바로는 이렇게 하잖아요. As far as I can tell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비슷한 형태의 구조가 많죠. As far as I know, as far as I understand. 뭐 그리고 뭐 2가지 차이에서 구분할 때는 tell the difference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between이 붙어가지고 시베리안 허스키랑 말라미 두 구분할 수 있어? Can you tell the difference between Siberian Husky and Alaskan Malamute? 그리고 이제 제가 영화 테넷 보고 나서 끝나자마자 한 말이, 와, 뭐가 뭔지 전혀 모르겠다. 하나도 이해가 안 돼. I can't tell which is which. I can't understand at all. 자, 그리고 remind 같은 경우는 중요한 일들을 생각나게 도와주다, 상기시키다의 의미가 사용이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상대방 이름을 까먹었어요. 그때 I'm sorry, I've forgotten your name. Can you remind me? Can you remind me? 그리고 이 forgotten에서 발음은 forgotten 하고 t를 터뜨리는 게 아니라 glottal stop이라 그래가지고 성구 스탑을 해주는 규칙이죠. forgotten. 구체적으로 이제 DT 의문현상에 다 설명을 해놨으니까 거기에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remind 같은 경우에는 상기시켜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무조건 목적어로 사람이 옵니다. 사람 목적어를 받아요. 그리고 뭐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다 하면은 뒤에다가 사람 목적어 다음에 of, about, 투부정사, 뭐 대절, what, 명사절, 명사구 이런 거 오면 됩니다. 아무거나 다 올 수 있어요. 이 사진 보니까 옛날 생각난다 할 때 remind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딱 좋습니다. This picture reminds me of my old days. This picture reminds me of my old days. 그리고 이걸 수동태로도 정말 많이 활용해요. 국어랑 다르게 영어는 수동태를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I was reminded of my errand. 내 심부름이 생각난다죠. I was reminded. 물론 I remembered 해도 됩니다. I was reminded 꼴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장 쓰지는 않더라도 상대방이 쓸 때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쓰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그리고 막 이제 내가 혹시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나 뭐 하라고 말해줄래? 이런 식으로 부탁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Can you remind me to buy milk tonight, later? 이제 내가 투부정사 하도록 상기시켜줄래? Can you remind me to take my phone later? 나 이따 핸드폰 챙기라고 말해줄래?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하고 있는 일이 잘 될 때 사실 자만하고 방심하기 쉽잖아요. When your business is going well, 너의 사업이 잘 되고 있을 때 you need to remind yourself, 너 스스로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That something bad could happen.
anytime. 그러니까 대절로도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 거야. Something bad could happen. could는 여기서 가능성의 could죠.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요. 이거야. anytime, 언제든. Which means 이게 뭔 말이냐. Never let your guard down. 방심하지 마라. 절대 방심하지 마라. 방심은 금물이다. 여기서 이제 내가 한 말을 정리할 때 I mean, 그러니까 내 말은 이런 식으로도 접근할 수 있지만 which means 앞에 말이 뭔 말이냐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서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force 같은 경우는 원하지 않은 일을 강요해서 하게 하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일을 강요해서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게 만들다 make로 대체해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데 force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원하지 않는 일을 강요하는 느낌을 넣어주는 거죠. Due to COVID-19 때문에 consumer confidence 하면 이제 소비자들의 자신감인데 막 내가 이거 물건 사도 난 괜찮아, 난 어차피 월급 충분하고 보유하고 있는 자산 많아 해서 소비 심리가 돼요. Consumer confidence got low. 이제 낮다 할 때는 consumer confidence is low 하면 되는데 낮아진 거죠. 상태가 변한 거죠. 그때는 get을 써주면 되죠. So a lot of small business owners were forced to close their business. 그러니까 이 force 같은 경우에도 수동태로 지금 쓰인 거예요. A lot of small business owners, 작은 이제 영세업자들이죠. were forced, 강요받았다 to close their business, 그들의 사업을 접도록. 그리고 이제 소비 심리가 위축됐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싶으면 shrink라는 동사를 써주면 되면 contract나 이제 사이즈나 양 같은 게 이렇게 줄어들 때 쓸 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그 shrink 같은 경우는 발음을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딱 들었을 땐 shrink 하고 와 사이에 이제 모음이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귀에는 들리거든요. 왜냐면 국어는 이제 자음만 발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다음에 사운드로 바로 넘어간다. shrink. 그리고 음절 끝에 자음만 터뜨리는 거 해주셔야 돼요. shrink. 그리고 우리가 미드 공부할 때 자료 선정에 항상 애를 먹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본인이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거는 뭐든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미드든지. 왜냐면은 어떤 미드든지 그 일상적이거나 유용한 표현들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내가 미드를 볼 때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모든 문장을 놓치지 않고 다 섭렵해야지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은 지쳐서 못합니다. 미드 공부는 좀 슈르륵 넘어가기도 하고 중간중간에 쓸모 있는 것 같은 문장들은 또 열심히 따라하고 또 내 문장으로 만들어보고 이런 식으로 좀 즐기면서 중간중간에 즐기기도 하고 또 학습도 하면서 해주는 게 좀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미드를 질리지 않고 미드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You don't need to force yourself to watch a drama you don't even like. 심지어는 좋아하지도 않는 그런 드라마를 억지로 널 보게 만들 필요 없다. 억지로 볼 필요가 없다. You don't need to force yourself to watch a drama you don't even like. 그리고 힘을 써서 물건 같은 걸 옮기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막 어른들이 용돈 주시려고 할 때 처음에 괜찮아요 이렇게 거절하잖아요. 근데 막상 이제 또 손을 막 쥐어주시면 괜찮아요 해서 못 이기는 척 받죠. My uncle forced the money into my hand. 내 삼촌이 돈을 내 손에다가 이렇게 억지로 이제 넣어줬다 이거죠. Forced the money into my hand, into my pocket 뭐 이런 식으로요. 이건 힘을 써서 목적을 어디로 보내는 거죠. 이렇게 어디로 보내다 할 때 위치를 바꿀 때는 부사를 많이 썼었습니다. take나 뭐 get 같은 경우도 Can you take me to 남산타워? 나 남산타워 데려다 줄래 할 때 to 전치사 부사꼴로 왔었죠. 아니면 Can you take me there? 이런 식으로 부사가 오거나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encourage 느낌은 대충 아실 거예요. 뭐 격려하고 지지하고 혹은 뭐 어떤 걸 막 편하게 해주거나 아니면은 이게 좋다라고 믿게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도록 설득하고 이런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제 유튜브가 만약에 잘 되게 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막 응원해 주시고 또 응원해 줬던 분들이 많았겠죠. 그때 I wanna thank everyone who has encouraged me. 이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thank you만 하는데 thank him, thank her, 걔한테 고마워, thank everyone, 모두한테 고마워 이런 식으로 목적어를 다양하게 바꿔서 써볼 수도 있겠죠. A sharp rise in cigarette prices. 담배값의 급격한 인상이 was not enough to encourage smokers to quit smoking. 급격한 담배 인상은 담배 피는 사람들이 담배를 끊도록 충분히 독려하지 못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가격 같은 게 상승하고 말 땐 rise in prices 하면 되고요. 뭔가 이제 떨어져 있다면 fall in prices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뜻만 encourage라는 뜻만 안다고 이거를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활용할 줄 알아야 말하는. 우리가 그동안 말이 단어 뜻은 아는데 말이 안 나와요. 이게 단어 뜻은 아는데
단어를 어떻게 활용할지 전혀 모르니까 말이 당연히 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활용하는 훈련을 하게 되면 읽기 실력, 쓰기 실력, 듣기 실력까지 다 늘어나요. 왜냐면 영어를 이제 내가 구조적인 틀 안에서 의미 단위로 볼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니까요. 그리고 이 구조라는 게 막 무한하게 있는 게 아니라 보다 보면 어느 정도 패턴 정해진 것들이 막 반복되고 한정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동사들을 통해서 모든 동사를 다 이렇게 공부할 필요는 없고요. 특히 기본 동사들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두면 영어의 감도 올라가고, 그리고 워낙 많이 쓰는 말들이니까 여러분들 실전 생활에서, 실제 회화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치사 같은 경우도 이제 동사마다 어울리는 전치사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encourage 같은 경우는 in이랑 또 잘 어울려요. 그래서 My parents don't encourage me in my dream to become an actor. 내가 배우가 되고자 하는 꿈을 나의 부모님은 지지하지 않는다. 나를 지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전치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encourage는 in이랑 잘 어울리는구나 하고 내가 의식적인 인지와 학습을 하셔야 돼요. 그냥 전치사 기본 뜻 공부, 전치사들 기본 뜻 공부하고 이 모든 것들을 관통하는 그런 설명은 제 공부량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혹은 제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올 때마다 의식적인 관찰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문장 딱 보고 그냥 해석 보고 무조건 이걸 반복하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전치사가 뭐가 있고 목적어, 뭐 투부정사, 형태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런 구조적으로 같이 보시고 반복하셔야 여러분들이 영어가 유의미한 속도로 성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